네, 자, 다음은 투자 전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8%, 0.8%, 1% 아주 흐름이 굉장히 좋고 수급도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후장 수익을 낼 수 있는 힌트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B님? 네, PB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예. 네, 이호석입니다. 네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 증시 잘 받아가지고 미국 증시는 솔직히 좀 나스닥이 좀 강하기는 했습니다만 국내장에서는 이러한 부분 그대로 좀 수혜를 얻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오늘장 시장은 이제 지수로서는 표현되지 않는 난이도가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는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좀 좋아지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막상 시장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오늘 돈 벌기가 좀 어려운데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장세 자체가 어느 정도 테마성 있는 종목들에 좀 치우쳐 있다는 점 아직까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시세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들이 조금 매매 어려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아침에 있어서 오전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인산암모늄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비료 관련주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인산암모늄이라는 것의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소화기 분말, 화학비료 원재료로 쓰는데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에 달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죠.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됐죠. 요소 관련해서 요소수 대란, 제2의 요소수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요소 수출 제한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영향을 한번 받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 이슈 또한 시장에서 좀 큰 폭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을 보면 생각보다 시세가 분출되는 것이 연속성이 좀 없다, 좀 힘이 없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차트로 보여드릴 종목은 효성 OMB인데요. 이제 그 비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거의 대장격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본다면 1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오늘 28%까지 상승했다가 현 가격대가 조정이 나온 가격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왜 조정이 나왔을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현재 초록색 막대기 보이시죠? 매물대입니다. 이 가격대에 효성 OMB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부근까지 온다면 매도세가 많아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가 분출하는 날 저희가 그 일봉 모양을 보게 되면 윗꼬리를 달면서 좀 크게 빠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나왔던 시세가 다음 날로 연결되는 시세의 연결성이 좀 다소 부족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조금 보았을 때,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 종목이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연속성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으니 단기 매매 위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정리를 드릴 거고요. 위믹스 코인이 이제 코빗에 재상장됐다라고 하면서 위메이드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었고, 또 이제 코인 관련된 내용들까지 최근에 이제 위메이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메이드 맥스를 오늘 대표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 나온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대가 얼추 전 고점 부근, 전에 있었던 횡보했던 구간에 이제 라인이 걸쳐지게 되죠. 결국은 이 구간의 매물을 얼만큼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위메이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엔지소프트가 어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스론앤 리버티를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다음날 시장 반응을 좀 체크를 해야 되니 실시간으로 유튜브들 스트리밍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아무래도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10%대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에 이제 지금 이제 진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들은 이제 조정이 나와서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결국에는 착한 과금이라고 해서 예전에 뭐 리니지류 게임들보다는 과금을 좀 적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금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뭐 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당장 게임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 부분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 주셨던 대로 토마토TV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 매매의 난이도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힘듦을 좀 토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장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게임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게임주가 모멘텀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 뭐 데브 시스터즈 이건 가고 NC소프트는 뭐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또 크래프톤까지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 모멘텀이 있어도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를 접근해도는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접근을 해보겠다면 모멘텀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단 게임주를 접근을 하되 그 기간을 길게 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게임주를 접근하게 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가는 매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더 안 떨어지겠지라는 관점에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NC소프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 회사가 게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거나 게임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지금 평가받는 주가가 정당한 주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도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금 짧은 포인트로 잡자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말씀하셨었는데 모멘텀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작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뭐 판호 발급이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서 단기 매매 위주로 이제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작 판호 이런 모멘텀으로 골라서 짧게 보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 이제 금요일장의 오후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하고 어떠한 포인트들을 봐야 될까요? 네, 그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이벤트들 위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제일 크다라기보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혈액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주목받고 있는 업체가 두 업체가 있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급성 골수병 백혈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임상 결과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 또 에클론입니다. 에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카티 치료제와 관련해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공동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측면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을 크게 하잖아요. 이런 학회가 앞두고 있고 이 학회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조금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같은 날인데요. 우리나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9일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라는 것이 개최가 됩니다. 이름이 좀 다소 어려운데 지난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을 후속 조치거든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반도체나 청정 에너지, 양자, 바이오,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 양자 쪽을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 시세를 받았다가 모멘텀이 또 살짝 꺼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양자 관련주들이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ASML의 CEO를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오르장을 마치는 것은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굵직굵직한 이슈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짧게 좀 핵심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될 게 총 3가지 고용지표가 있었었는데 어제까지 2개가 발표가 됐고, 지금 고용이 조금씩은 좀 식어가는 관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근데 만약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시장 영향력까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미국 증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강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결과에 상관없이 왜냐면 이제 하루 전이지만은 결과는 이미 예정치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정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 충분히 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히려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증시 조종들이 이러한 고용지표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나왔던 선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응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국장의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주말 이후에 다음 주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2,500포인트 기준으로 바닥을 다졌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또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포인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